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죠? 한지 방식이죠? 자,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278페이지 되겠죠? 한지 방식 278페이지 되겠습니다. 한지 방식 되겠습니다. 한지 방식 되겠죠? 한지 방식. 자, 한지 방식은 우리가 한지는 자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개발된 토지로 바꾸는 걸 한지라 씁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한지 방식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개발되기 전의 땅이 이렇게 있다 봅시다. 자, 개발되기 전에 종전 토지라서 이걸 종전 토지라서 그렇습니다. 종전 토지. 이 종전 토지를 개발된 땅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걸 한지라 쓰겠습니다. 한지. 자, 똑같이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한지, 땅을 바꾼다 이런 뜻이겠죠? 이걸 환지라 씁니다. 이거는 개발된 토지 되겠죠? 개발된 토지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환지라 써요. 되겠죠? 자, 그러면 종전 토지는 이렇게 돼 있다 봅시다. 도로가 이렇게 돼 있다 봅시다.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좀 군 도로겠죠. 이렇게 도로가 만들어졌고, 과거의 토지들은 이렇게 모양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멋대로 모양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 봅시다. 도로도 좀 작겠죠. 이렇게 도로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 토지가 있는데 갑의 토지가 있고 을의 토지가 있습니다. 을의 토지가 있고 병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세 가지 토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땅이 있을 때, 자, 요거는 갑의 토지는 500제곱미터라 가정합시다. 500제곱미터. 그죠? 500제곱미터. 을의 토지는 자, 400제곱미터. 병의 토지는 300제곱미터라 가정하고요. 자, 여기 정의 토지는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이렇게 네 가지 토지를 일단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개발된 토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자, 개발된 토지는 아무래도 도로를 직선으로 이렇게 만들겠죠. 도로를 이렇게 직선으로 쫙 끌 겁니다. 이렇게 도로를 넓게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넓게 만들겠죠.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도로를 만들었다 봅시다. 자, 그럼 도로 정비가 상당히 잘 돼 있다, 그죠? 도로 정비가 상당히 잘 돼 있고요. 자, 필지들도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자, 직선으로 작은 도로도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필지들을 이렇게 만들었다 봅시다. 이렇게 필지를 이렇게 조성을 한다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쭉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잘랐나? 자, 이렇게 잘라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인데 여기 환지라는 계획이 있어요. 환지 계획. 이 환지 계획에서 이 환지 계획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환지 계획 내용에서 본다면, 자,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개발된 토지로 바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많은 게 환지 설계할까요, 안 할까요? 환지 설계하겠죠. 환지를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하는 걸 환지 설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환지 설계할 때 우리 환지 방식 정관에서 자 200씩 주기로 했다. 200제곱미터 주기로 설계를 했습니다. 자, 한 사람당 환지를 얼마 준다? 200씩 주기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요. 이렇게 토지를 잘랐다 가정합시다. 되겠죠? 환지 명세 있습니다. 그러면 갑의 토지는 여기로 가도록 명세를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환지 명세. 그러면 요 땅을 우리가 갑의 토지로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죠? 그럼 환지 명세라고 씁니다. 환지 명세. 환지 명세가 있고, 자, 세 번째 필지별 한번 보겠습니다. 필지별, 권리별, 그죠? 자, 필지별, 권리별. 만약에 땅이 너무 적다면 이걸 청산해야겠죠. 그래서 청산, 줄여서 필지별, 권리별, 청산 대상, 청산 대상의
토지라는 명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세. 자, 네 번째 채비지 종류 있겠죠? 채비지가 뭐예요? 공사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 시행자가 빼는 걸 채비지. 보류지 됐겠죠? 보류지는 어떤 걸 보류지를 합니까? 한지에서 보류되는 토지를 보류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보류지. 자, 그래서 채비지 보류지 명세는 있습니다. 명세. 그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자, 입치한지, 저기죠? 입치한지는 구분 건물을 주는 겁니다. 건물 명세겠죠? 그래서 건물의 명세 이런 거 있어요. 자, 이 한지 계획의 내용에 따라 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감보율, 우리가 보고서 감보율, 토지 부담률이라고 쓰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감보율 50%를 많이 줍니다. 50%를 줍니다. 자, 이 감보율을 50% 주로 많이 주는데 60% 주면 지정관자 인정하는 경우 60%까지 가능하고, 만약 60%를 초과하려면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겠죠. 그러면 이 갑은 지금 현재 500이 있기 때문에 감보율을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갑은 예? 자, 500제곱미터 있겠죠. 500인데 감별 50% 하면 받을 땅이 얼마다? 250이 되겠죠. 자, 여기서 환지 설계에서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까? 200씩 주기로 했죠. 그러면 200씩 주기로 했으니까 갑의 입장은 50만지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졌죠. 그럼 요 땅은 갑의 토지는 200을 받았다면 갑은, 자, 이건 감한지입니까? 정한지입니까? 감한지가 되겠죠. 50만지 출어잭을 감한지라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을의 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을의 땅은 원래 400이었죠. 감별 50% 적용 얼마요? 200이 되겠죠. 그럼 이건 청산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여기 200을 받았다면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적응한지라 씁니다. 이걸 적응한지라 쓴다. 적응한지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적응한지 이렇게 씁니다. 적응한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병의 토지는 300이었죠. 병의 토지는 얼마다? 300이었습니다. 300이었죠. 감별 50%를 적용하니까 얼마 나왔어요? 받을 땅이 150밖에 안 되겠죠. 받을 땅이 1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받을 땅이 1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얼마씩 환지계에서 주기로 했습니까? 200씩 주기로 했겠죠. 200씩 주기로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환지 계획에서 200씩 주기로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자, 200씩 주기로 하면 얼마가 모자랍니까? 이제 50 모자라죠. 50을 더 받았습니까? 더 받아야겠죠. 이걸 뭐다? 정한지라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병은 정한지가 되겠죠. 그래서 50을 더 받았으니까 뭐다? 정한지 되겠죠. 정한지. 어떤 토지는 감한지, 어떤 토지는 정한지, 어떤 토지는 적응한지라 씁니다. 그럼 여기는 한지는 뭡니까? 개발되기 전의 토지를 개발된 토지로 바뀌겠죠. 자, 만약에 여기에서 이 지역이 지목이 전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 지목이 대로 바뀌었습니다. 행정상 재판상에는 영향을 준다 주지 않는다? 주지 않습니다. 자, 행정상 재판상에는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용도지구 이런 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환지 처분에서 결정대로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상 재판상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여기는 환지는 원칙이 무슨 평가식입니까? 면적식입니까? 원칙이 평가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이 평가식으로 하고 예외가 뭐다? 면적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자, 정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은 현재 얼마입니까? 100밖에 100밖에 뿐입니다. 그럼 100인데 감벌 50%를 적용하니까, 그죠? 0.5를 적용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50밖에 못 받겠죠. 50제곱미터로서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최소 면적이 미달되겠죠? 최소 면적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건축법에 가면 최소라는 면적은 얼마를 가장 최소로 봅니까? 60제곱미터 미달 되거든요. 60제곱미터 미달이 되므로 이거는 아예 정관에서 환지를 뭐다? 부지정합니다. 환지를 뭐다? 지정을 여기는 안 하겠습니다. 환지 지정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겠죠. 정관에서 아예 뭐다? 제외되는 대상이 되겠죠. 제외되면 이거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합니까?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정의 입장으로 보면 땅을 못 받으니까 불만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럴 경우는 입체 환지 받을 수 있느냐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겠죠. 여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입체 환지를 만큼 짓습니다. 여기 입체 환지를 짓겠죠. 그러면 입체 환지를 짓는데 만약에 입체 환지 세대당 이 세대당 먼저 만약에 아파트 지었다 봅시다. 여기 입체한지 아파트. 입체한지는 어떤 것을 입체한지입니까? 구분 건물을 입체한지라 씁니다. 그래서 입체한지는 어떤 것을 줍니까? 구분 건물을 주는 겁니다. 구분 건축물을 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구분 건축물은 아파트가 되든 상가가 되든 관계 없습니다. 지금 편의상 제가 아파트란 말을 썼습니다. 아파트를 주는데 세대당 이 분양하는 단가가 2억이 된다면 이 토지를 평가했을 때 정의 토지를 평가했을 때 이 정의 토지가 1억 5천 같으면 이거 받을 수 있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자 만약에 정의 토지가 1억 5천이 된다면 입체 환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 평가액이 얼마를 이상이 된다?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됩니다. 토지 가격이. 그래서 만약에 이 토지 가격이 3분의 2 이상이 된다면 3분의 2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정의 입장은 평가했을 때 1억 5천이 나왔으면 2억짜리 아파트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를 넘었습니까?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K라는 사람이 여기 존재하고 있었는데 K는 자 요 면적이 80제곱미터를 갖고 있었는데 간볼 50% 적용하니까 40밖에 안 돼요. 이것도 가스토지 걸려서 환지에서 제외되겠죠. 환지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너무 작은 땅을 주다 보면 땅이 모자랄 수 있겠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땅을 평가했을 때 이 토지는 1억 2천밖에 되지 않는다면 얘는 환지를 정합니까? 환지에서 제외됩니까? 환지에서 제외됩니다. 얘는 환지 지정할 수 있습니까? 환지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됩니다. 환지 부지정이 됐죠. 자 이런 현상이 되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기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예, 여기 있는 땅, 그죠? 자 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무는요 여기 임차권자, 자 임차권자가 있습니다. 임차권자 A가 존재하고 있었어요. 임차권자 A가 존재한다. 근데 이 무라는 사람은 환지를 안 받고 싶습니다. 돈 받고 싶습니다. 환지 부지정할 수 있습니까? 환지를 부지정하고 있죠. 환지를 안 받고 싶어요. 그러면 환지를 부지정한다고 시행자에게 자 신청을 한다면 이 시행자에게 환지를 받지 않겠다고 시행자에게 신청을 하면 시행자는 임차권자에 있으면 임차권자 동의까지 받아오라 해요? 안 받아오라 해요? 동의 받아오라 하겠죠? 자 환지 부지정 할 경우에 임차권자가 존재하면 임차권자 동의까지 요구됩니다. 왜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오라는가 하면 나중에 시행자의 뭐다? 보상금 문제, 즉 청산금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 보상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만약에 자, 이 임차권자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냥 환지 부지정을 지정해 버리면 나중에 땅 소유자가 시행자로부터 보상금만 받고 가버리면 임차권자 공중에 떠버려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임차권자 동의를 받는 거예요. 그럼 임차권자가 동의해 줄 때 나중에 보상금에 이걸 본인 먼저 돌려하겠죠. 그럼 보상금에 임차권자가 뭐 할 수 있다? 압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압류. 이걸 우리가 물상대의라고 부릅니다. 되겠죠. 그래서 보상금을 먼저 임차권자에게 압류되니까 압류된 이 보상금이 임차권자 먼저 주고 나중에 왜요? 나중에 토지 남는 돈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입체 환지를 받는데 토지는 감정 가격의 3분의 2 이상이 되면
입체한지 받는데 3분의 2 이하면 받지 못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어요. 지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있는데 이 주택을 보유한 지는 이 평가했더니 땅 건물 평가했더니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7천만 원밖에 안 돼요. 자, 이 사람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거 입체한지 받을 수 있나? 이거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주택을 보유하면 금액 관계없이 무조건 입체한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환지를 정할 때,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위치, 지목, 면적 되겠죠. 토질, 소리, 이용 상황, 환경 7가지 항입니까? 자, 그래서 위치라든지 지목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토질이 뭐요? 토양의 성질입니다. 수리가 물입니다. 이용 상황, 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까?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환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쉽게는 다음 중 환지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골라라고 놓으면, 자, 뭐가 답으로 많이 뜰 수 있습니까? 환지 예정지가 답으로 많이 떴습니다. 과거까지는 뭐다? 환지 예정지는 환지 계획의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환지 예정지는 환지 계획의 내용이 아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그죠? 채비지를 조성할 때는 집단으로 조성하는 게 낫습니까? 예? 왜 채비지는 조성할 때 집단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습니까? 집단으로 채비지를 조성해야 나중에요 이게 국민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좋겠죠. 그래서 채비지는 조성할 때 될 수 있으면 뭐다? 집단으로 조성한다. 채비지는 자, 이 시행사가 그죠? 시행사가 공사 비용에 채워 넣는 땅을 우리가 채비지라 씁니다. 그래서 공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자, 사용 요는 미리 팔아도 됩니다. 예정지 정해서 미리 팔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채비지는 공사 비용에 채워 넣기 위해서 그래서 별도로 빼는 땅을 우리 채비지라 보고, 보류지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류지는 이 도로 같은 경우는 환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보류지는 환지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환지 대상이 아니죠. 어디에서? 환지에서 보류되는 사항을 우리가 보류지를 한다. 우리 보류지 종류들은 뭐다? 공공지들은 다 보류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동사무소가 있어요. 동사무소가 있어요. 여기 동사무소가 있었거든요. 이 동사무소면 저기 500이 있어요. 그죠? 그럼 동사무소는 공공재입니까? 아닙니까? 공공재 맞죠? 그러면 이 동사무소가 여기 있을 때 여기 500인데 이 간보일 적용하면 얼마다? 250밖에 안 되겠죠. 근데 이 동사무소인 공공재는 면적과 위치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만약 여기 동사무소 왔습니다. 여기 있던 동사무소 여기로 옮겨도 돼요. 여기로 옮겨도 돼요. 여기 동사무소 옮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동사무소 일로 줘도 됩니다. 이건 동사무소 일로 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위치에 영향을 안 받거든요. 위치에 영향 안 받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 500 그대로 다 줘도 돼요. 면적에도 영향을 안 받습니다. 500 다 줘도 됩니다. 500제곱미터 다 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행정재산은 뭡니까? 위치와 면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보시고요. 자, 거기 278페이지 봅니다. 환지계획 작성 한번 봅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첨부 일부를 환지방 수식하는 경우 다음 사항의 계획을 작성하겠죠. 요 다음 사항이 환지설계, 환지명세. 자, 청산대상 토지명세, 채비지 보류지 명세 있습니다. 자, 입체 환지 건물에 대한 명세 있어요. 요 종류는 좀 봐두셔야 됩니다. 자, 외우기 힘드는데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환지계획의 내용입니다. 자, 작성 기준은 봅니다. 오른편에 뭐예요? 7가지 있습니다. 7가지 있겠죠. 그래서
자, 적응한지란 말은 뭔지 알겠죠? 왜요? 적응한지. 오늘 집중해. 자, 적응한지는 뭡니까?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적응한지라 썼죠? 자, 279페이지 봅니다. 한지개혁의 종전토지는 한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서리, 이용상 환경이 있죠. 7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까? 함지로 정해야 된다. 자, 한지계획 작성이 되는 한지계획 기준은 보류지의 책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것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한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한지 부지정. 한지 부지정이 있습니다. 한지 부지정, 자, 동의하는 한지 부지정은 제외되는데 거기 한번 볼래요. 자, 토지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해당 토지 전부 일부에 대하여 한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다만 해당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자 등이 있는 경우, 자, 임차권자가 있으면 뭐를 받는다? 동의를 받는다고 밑줄 긋습니다. 자, 그것만 밑줄 그어두십니다. 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자, 거기 디귿에 공공시설의 대체라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의 대체 곧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B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A도 한번 볼까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치당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어느 하나에 해당 공공시설 용지에 대해서는 한지계획을 정할 때 위치, 면적 줄 것입니다. 위치와 면적을 자, 위치 면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따라 외치 조금 많이 날아다니네. 되겠죠? 자,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여기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뭐 여기 가든 관계없습니다. 위치에 면적에 이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동사무소가 500 있었는데 간벌 50% 적용 250주라 이런 법칙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자, 500이 있더라도 500 그대로 줘도 돼요. 만약 600 줘도 관계없어요. 위치와 면적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자, 그 밑줄 긋습니다. 자, B번 봅니다.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식으로 국가 지방자치의 소유한 공공시설에 대체된 공공시설 설치하는 경우, 종전 공공시설과 대체된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일부가 폐지되고, 자, 변경하고 사용하지 못하기 환지를 정하지 않은 이를 다른 토지 환지 대상으로 정한다. 굉장히 머리 아프게 적어놨어요. 읽어볼래요? 무슨 말인가 이런 거예요. 책을 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편집해놓으면 괜찮은데 읽으니까 머리가 아프네. 읽어봅니다. 여기 종전 공공시설 했어요. 이 종전 공공시설 이렇게 있어요. 종전 공공시설이 있었겠죠? 자, 요것이 지금 새로운 도로 만들었어,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죠? 수업하는데 왜 자꾸 방해가 되나? 종전 공공시설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요거 용도 폐지됐어, 안 됐어요? 용도가 폐지됐어. 오늘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다. 그죠? 수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자, 요 용도가 폐지되니까 이 종전의 공공시설이 여기 있었거든요. 종전 공공시설이니까 여기 새로운 도로 만들었죠. 새로운 도로가 만들은 이 도로가 필요 없죠. 용도가 뭐다? 폐지가 되었을 때 이 용도 폐지된 것을 뭐다? 다른 토지의 환지 대상으로 정하라 이 뜻이에요. 간단한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공시설의 용도가 종전 공공시설의 용도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폐지된 것은 이거 필요 없잖아. 새로운 도로가 여기 만들어졌잖아. 새로운 도로가 여기 만들어졌죠. 그럼 이 도로가 필요 없죠. 이럴 때는 용도가 폐지된 것을 딴 사람의 환지 대상으로 정하라 이 뜻이에요. 뭐 특별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B번에 그렇게 적어놨는 겁니다. 되겠죠? 자, 오른편을 한번 가봅니다. 입체환지는 제가 구분 건물 주는 걸 입체환지라 씁니다. 뭐 준다? 구분 건물을 주는 것을 입체환지라 쓰는데요.
그죠? 자, 입체한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새카만 그 안에 보시면 입체한지를 줄 때 이거는 입체한지는 반드시 평가식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체한지는 반드시 무슨 식을 쓴다? 평가식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평가식을 쓸 때 이 구분 건물의 최소 공급 가격이 얼마 이상은 된다? 70%. 그죠? 70% 이상이 된다. 70%가 3분의 2 맞죠? 70%요. 정신이 없노. 요거 70% 이상 돼야 됩니다. 70%왜 3분의 2 적어놨지? 70%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감정가격 70% 이상이 돼야 된다.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 여기 1억 5천이니까 2억짜리 같으니까 어떻겠습니까? 70%니까 되겠죠? 예? 예. 그래서 70%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서 7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70% 이상은 되어야 뭡니까? 입체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억짜리 아파트니까 뭐다? 1억 5천만 원이니까 뭐다? 입체한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7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요거 한번 봐두시고요. 수선하니까 글자도 안 보이고 머리 아프다. 자, 그 밑에 보니까 주택으로 되어 있을 때는 뭡니까? 금액 관계없이 뭐를 할 수 있다? 입체한지 받을 수 있겠죠. 자, 주택일 때는 뭘다? 금액 관계없이 입체한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 초과해야 된다. 되겠죠? 만약 70% 이하가 더면 어떻게 될까요? 입체한지 안 줄 수도 있겠죠. 최소한 뭐다? 70% 초과해야 된다. 자,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겠네. 한 장 넘겨봅니다. 입체한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입체한지 보겠습니다. 입체한지 공급이라고 다음 페이지 있어요. 입체한지 공급이 있는데, 요 입체한지 공급이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원칙이 한번 볼래요? 원칙. 한 주택만 공급하는 게 원칙이 되겠죠. 입체한지는 주택을 공급하는 한 지역의 내용은 다음 기준에 따라 한다 되어 있습니까? 자, 1주택 공급할 것을 원칙으로 했다. 자, A분의 1세대 한 명 하나의 주택을 공급할 원칙으로 하는데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두 명이서 한 주택 한 개 공유가 나오면 1주택만 공급한다. 예외로 보시면 주택 수만층 공급할 수도 있습니까? 요거 줄 것입니다. 뭐까지 공급했었다? 주택 수만층 공급할 수 있겠죠. 1번 별표습니다. 자,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요거 밑줄 긋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변기가 많이 날아다니는 수업이 안 되나? 자, 그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라고 했습니까? 전쟁일 났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날아다니지? 그죠? 그래서 과밀 억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은 도시개발의 토지 소유자, 그 밑줄 긋습니다. 이건 정비법에 가도 똑같아요. 주택 수만치 공급할 수 있다. B번도 봅니다.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서겠죠. 자, 그것도 줄 건 없고 지자체 공개가 정부 지원계는 관계 없습니다. 자, 여기는 중요한 것은 A번과 B번만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A번과 B번이 시험에 잘 나올 수 있거든요. 되겠죠? 그거만 좀 봐두시고 다른 건 안 보셔도 되겠다. 자, 쭉 넘어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표처럼 되어 있는 거 있거든. 표처럼 되어 있는 거 있죠? 표처럼 되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간보율을 지금 50% 지금 한데 되어 있습니까? 책대로 지금 해놨거든요. 간보율이 몇 프로? 50%. 시행자가 과소토지 기준이 200인 경우이다. 자, 여기서 자, 시행자 정하는 과소토지 기준 200으로 정한다. 200씩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200으로 줬을 경우에 A라는 사람은 400 있었죠? 간보율 50% 지금 200 받았습니까? 그죠? 1번에 분리 토지 면적이라고 되어 있잖아. 분리 토지 면적이 A가 400이었어요. 그죠? 간보율 50 하니까 200 맞죠? 실제 환지 처분 면적은 200이 된다. 이걸 적응환지라 씁니까? 그래서 적응환지는 청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밑으로 보라고 표 볼 때.
지금 표 지금 말하는데 어디로 보고 있는지를 모르겠어. 아래로 쭉 보라고. A 토지. 자, B 토지 봅니다. B 토지는 본래 면적이 얼마다? 500겠죠? 간벌 50%라니까 250였는데 받기는 얼마 받았습니까? 200을 받으니까 50 줄었죠. 이걸 뭐다? 감한지 되겠죠. 그러면 50 적게 받으니까 청산금 지급 받아야 되겠죠. 손실보상금 받는다. 누구로부터? 시행자로부터 받아야 된다. 50만큼 되겠죠. C는 한번 보겠습니다. 300했죠. 간벌 50% 주기니까 150 되겠죠. 원래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까? 200씩 받기로 했죠. 그럼 50 더 받았죠. 그러면 50만침 청산금을 시행자부터 줘야 되겠죠. 자, 이걸 정한지라고 부릅니다. 정한지 처분했습니까? 부당이득 반환금 50을 시행자에게 나중에 지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D는 100이었습니다. 100했죠. 그러면 간벌 50이니까 50밖에 안 되겠죠. 한지 신청, 자, 신청을 할 수 없죠. 한지 부지정이 되겠죠. 그럼 입체한지 받을 수도 있겠죠. 입체한지 받을 경우에는 그죠? 자, 토지가 얼마야 추가된다? 70% 추가해야 됩니까? 토지가 얼마다? 입체한지 가격에 얼마를 추가한다? 70% 추가해야 되겠죠. 얼마를 추가한다? 70% 추가한다. 만약에 70% 이하는 한지 부지정된다 했잖아. 그죠? 자, 이걸 말하고 있고, 자, 공공시설은 면적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200했죠? 그죠? 간벌 50%면 100밖에 안 되는데 얼마 받았습니까? 실제로 700을 받았죠. 그럼 면적과 위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썼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한지 기준 부지정합니다. 위치와 면적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표를 좀 많이 봐두시면 되겠네. 그 표에서 지금 설명을 잘 해놨고요. 되겠죠? 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벌 산정 기준 봅니다. 그죠? 간벌 산정 기준이 있는데 그 3번 안 봅니다. 3번에 보시니까 평균 토지 부담률을 얼마를 추가할 수 없다? 50%를 추가할 수 없다. 그줄 것입니다. 자, 50%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다만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60%까지 된다 되지 않습니까? 누가 인정할 때? 지정권자가 인정할 때. 만약에 3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그죠? 이상 동의를 받아야 60% 초과할 수 있다. 이 말을 적어놨죠. 원래는 얼마를 초과할 수 없습니까? 5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지정권자가 인정을 하면 60까지 가능한데 60%를 초과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는데 이때 동의는 3분 이상 땅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 장 넘깁니다. 넘겨보면 조성토지 가격 평가 금액이 있습니다. 평가 금액이 있는데 여기는 봐둬야 될 내용이 뭡니까? 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겠죠. 자, 평가식이니까 뭐다? 감정 평가사가 평가합니다. 평가하고요. 자, 토지 평가, 그죠? 심의라고 썼죠. 그래서 토지 평가 심의. 자, 토지 평가 말이 좀 이상하네. 자, 우리 토지 평가, 그죠? 협의회 심의를 거치겠죠. 자, 그럼 토지평가 협의회는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면, 만약 예를 들어서 봅시다. 시행자 측에 관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행자 측. 만약에 한 3명 왔다 봅시다. 토지 소유자와 관계 있는 사람이 뭐다? 3명 정도 왔다 봅시다. 그럼 공무원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있겠죠? 한 3명 왔다 봅시다. 이 사람들이 협의하겠다는 뜻입니까? 자, 결정은 여기서 결정합니까? 여기서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결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결정한다면 틀려요.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평가사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평가사가 결정한다 하면 틀립니다.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참고를 합니다.
평가금을 가지고 누가 한다? 토지평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 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용어와 이 용어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바꾸면 틀립니다. 결정을 누가 한다? 토지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감정평가사가 결정한다 하면 틀린다.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두 개 바꾸는 거면 좀 봐두시면 되겠죠. 환지계획 인가권자 있습니까? 요거 별표 칩니다. 환지계획 인가권자 있죠? 인가권자. 자, 특별 자 자치도 그죠? 시장, 군수, 구청장 줄 거 넣습니다. 다른 데는 다 뭐였습니까? 지정권자였는데 환지객 인가권자면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변기가 많이 날아다니는지 집중이 안 된다. 환지객 인가권자 있습니다. 그 줄 거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환지객 인가권자고요. 자, 요것만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전부 다 뭐였어요? 지정권자였어요. 지정권자. 자, 환지객 인가권자 중에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그죠? 환지객을 작성할 때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것만 밑줄 긋습니다. 자, 다른 거는 보시 않아도 되고요. 한 장면 환지예정지라고 있거든요. 환지예정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지예정지는 어떤 것을 환지예정지라 쓰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환지 방식으로 지금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도시 개발을 하려고 한다 봅시다. 현재 여기 갑이 여기 그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토지를 갖고 있었죠. 자, 근데 이 갑이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을이란 임차권자도 여기 존재하고 있어요. 임차권자. 원래 토지 소유자 맞죠? 자, 원래 토지 소유자니까 민법 211조는 소유자는요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요 지역을 우리가 환지 방식에서 도시개발 사업하려고 합니다. 환지 방식에서 뭐다? 도시개발 사업을 지금 하려고 했어요. 그죠? 자, 보통 전부 환지 방식은 누가 합니까? 주합이 시행자가 되겠죠? 주합이 뭐 된다? 시행자가 됩니다. 이 시행자가 된다 이런 뜻이겠죠? 도시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지금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돼요. 그죠?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사람이 들어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개발 사업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요 지역을 봤더니 여기가 이미 개발이 완성된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지역이 개발이 완성. 그럼 여기 이제 환지를 받을 땅이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받을 예정지였습니다. 근데 이 병이 여기에 받을 땅이었습니다. 병의 땅이에요. 원래는 병의 땅이었는데, 자, 이 소유자인 갑이라는 사람을 어디로 임시로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까? 이 지역으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환지 예정지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겠죠?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자, 환지 예정지 지정되면 지정 고시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 여기에 있는 땅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어요. 자, 사용 수익권에 여기로 이동해 왔어요? 안 왔어요? 맞죠? 그럼 종전 토지는
여기 사용하고 있으면 건물을 떠들 수 있습니까? 공사를 못 하겠죠. 종전 토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처분은 할 수 있습니까? 처분을 할 수 있어요. 종전 토지는 처분은 가능하지만 사용수익이 안 되고 여기에 사람이 없어야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사용수익권이 한지 예정지로 이동해 왔다는 거예요. 처분권은 왔어요, 안 왔어요? 처분권은 안 왔죠? 처분권은 오지 않는다는 거. 자, 받으시고, 만약에 이 갑이 여기 와서 갑과 임차권자 을이 여기 왔습니다. 여기 왔어. 이거를 쓰려고 하는데 병이 이거를 방해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걸 무슨 의무다? 수인 의무라 씁니다. 수인 의무를 갖고 있어요. 자, 이걸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한지 예정지 지정 고실 한지 처분 공고일까지 쓰고 한지 처분 공고 다음 날이 되면 어디로 갑니까? 여기로 다시 되돌아가요. 무슨 말이겠죠? 이건 임시로서는 땅이라 생각하시면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이걸 한지 예정지 지정이라 씁니다. 자, 한지 예정지 쭉 있는데 여기는 뭐 보니까 한지 지정지 예정지 지정 효과 하는 데 있죠. 그것 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한지 예정지 지정되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는 한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한지 지분 공고되는 날까지 예정지 여기서 종전과 같은 권리 행사할 수 있고 사용 수익할 수는 자,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겠죠. 왜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겠죠? 종전 토지는 여기에 빠져나와야 뭡니까?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정지로 사용 수익으로 이동해 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겠죠? 보시면 되고 오른편에 수인 의무 있습니다. 수인 의무. 한지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하거나 그 토지 사용 수익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예정지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부터 공고된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으나 그에 따른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갑이 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거를 말합니다. 자, 채비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한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해서 이걸 팔아도 됩니까? 팔아도 되겠죠. 사용 수익은 당연히 되고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되겠죠? 자, 임대료 증감 청구에 있습니다. 일로 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라는 사람이 와서 봤더니 목적 달성할 수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계약 해지할 수 있어 없어요? 계약 해지할 수 있겠죠. 여기 가봤더니 예정지 가봤더니 자기가 쓰기는 적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다? 계약을 해지하든 권리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 못 쓰겠다 하겠죠. 계약을 해지하든 권리를 포기하든지 뭐다? 계약을 아예 해지하든지 못 쓰겠다고 해지하든 권리 포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얼마이래 합니까? 60일 이내 하라는 거예요. 60일 이내 하라 합니다. 그러면 이 보증금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보증금 내줘야 되겠죠? 그럼 보증금은 갑이 내주려고 해도 갑이 돈이 없어요. 갑이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만약에 보증금이란 것이 있겠죠? 보증금이 있으면 자, 갑 보고 보증금 내돌라 하면 갑이 돈이 없을 수 있겠죠? 이 보증금을 누군다? 시행자가 내주는 겁니다. 시행자가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증금을 누구에게? 을에게 지급을 하고, 그죠? 나중에 자, 이 시행자는 뭡니까? 갑이 여기 환지 받겠죠? 나중에 뭐다? 환지 받으면 이 구상권 행사합니다. 뭐다? 구상권을 행사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합니까? 환지 처분 받아서 이거 은행에 저당을 제피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대출 받아서 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거기서 60일 이내 한다고.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대료 증감 청구 기간은 환지 지정 효력발 60일 이내 하여야 한다.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죠? 자, 보시고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쭉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되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91페이지 문제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예정지 지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올라라 했죠.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 대하여 자,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도시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를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겠죠. 네 번째,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이후에 환지 처분 공고된 날까지 종전토지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왜 틀린 것 같아요? 예? 종전토지 임차권자는 예정지 지정 이후에 환지처분 공고되니까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종전토지는 뭡니까?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 사용 수익권은 어디로 이동했어요? 환지 예정지로 이동하니까 종전토지는 사용할 수 없어야 되겠죠. 여기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 자체를 못하잖아. 그래서 종전토지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정지로 이동해 갔다 이런 뜻이고. 5번 보겠습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 사용에 지정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는 그 토지 사용을 시정한 날을 따로 정할 수도 있죠. 자, 읽어보시고, 자, 그거를 다음 페이지 다시 그림으로 다 그려놨어요.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그림 참고로 한번 보시고요. 한 장 넘깁니다. 294페이지까지 쭉 갑니다. 환지 처분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효과, 그 효과, 원칙적인 효과 있습니다. 내용 볼까요? 1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환지는 그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이 뭐예요? 환지 처분 공고된 다음 날에 종전 토지로 보며 이 말은 소유권 취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처분 공고된 끝나는 때 소멸합니까? 소멸은 뭐다? 끝나는 날 소멸합니다. 취득은 다음 날에 취득되었다. 되겠죠? 자, 2번 다 보겠습니다. 그 뒤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가 동일성을 잃지 않고 환지계획에 정해진 새로운 토지를 옮겨 가야 돼 있다. 행정상 처분이나 재법상 처분 후 종전 토지 선수권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과거에는 뭡니까? 환지 되기 전 종전 토지는 거의 뭐였을까요? 자, 이 도시가 아닌 것을 도시로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관리지역이라든지 농림지역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이 전일 수도 있고, 그죠? 다른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고 시행방식, 환지방식으로 했으니까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도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용도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행정상, 재판상 처분에는 여기 있는 용도가 여기 바뀌더라도 이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2번 봅니다. 채비지 시행자가 보류지 환지계 정한 자가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 미입한 자가 소유권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채비지를 조성해 공사비용이 충당하기 위해서 미리 예정지를 정합니다. 채비지 예정지 정해가 이거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이 건설사에서 사겠죠. 뭐 지으려고? 아파트 지으려고. 그러면 아파트 지으려고 미리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변은 지금 환지 방식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얘는 뭡니까? 채비지를 샀잖아. 건설사는. 이때 뭡니까? 토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분양신청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옆에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분양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는. 그죠? 근데 그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주변에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파트 분양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있죠? 그럼 이런 거 미리 팔으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되거든요. 그래야 미리 뭐다? 아파트 미리 들어가야 되겠죠. 아파트가 좀 미리 들어가야 다른 것들도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아파트가 이것 때문에. 되겠죠? 그래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류는 보류주도 있고 채비지도 있는데, 보류주는 한직에서 정한 자, 채비는 시행자 갖고 갑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걸 채시 보정이라고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채비지는 누가 갖고 온다? 시행자. 보류주는 한직에서 정한 자. 그래서 이걸 채시 보정이라고 읽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나왔던 거 또 나옵니다. 예외적인 효과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상, 재파상 처분으로 종전토지에 대하여 전속된 환지 처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했죠? 자, 그거 읽어보시고. 자, 2번 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이것도 지문이 잘 나오는데, 여기에 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 땅을 가진 사람이 도로가 없다 보니까 여기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었어요. 뭐가 설정됐다? 지역권. 이 지역권이 설정됐죠. 지역권은 종전 토지는 존속합니까 안 합니까? 존속하죠. 그럼 새로운 토지는 도로가 있으니까 존속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게 다 도로가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새로운 도로는 이거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새로운 환지 계획 처분에서 이미 도로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도로를 만들어두니까 종전 토지는 지역권 그대로 존속하지만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이 필요성이 없어졌죠. 예? 이 필요성이 없잖아. 용도가 폐지됐잖아. 여기는. 이때는 저기에 영향을 안 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봅니다. 도시개발 토지에 대해 지역권 종전은 그대로 존속합니다. 옛날 거는 존속하는데, 만약에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 지역권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죠? 이게 없어진 지역권 한지처럼 공고된 다음날에 끝날 때 소멸합니다. 이 용도 자체가 폐지돼 버렸거든요. 여기서는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잖아. 이미 도로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 그죠? 자, 이런 것은 소멸한다. 그것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문 또 문제지 잘 나오니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다른 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딴 거는 시험 놓을 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안 보셔도 큰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비용 부담도 안 보셔도 되고요. 305페이지로 갑니다. 도시개발채권 요거는 한번 보고 갑시다. 도시개발채권 발행했죠? 자, 도시개발채권은 누가 발행한다?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도지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과 시설 사업의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때 발행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받아 줄 것입니다.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으로 잘 바꿔놔요. 한번 기출했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더라. 자, 보시고, 자, 나머지 읽어보시고 채권 발행 방법 봅니다. 자, 발행 방법은 쭉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 줄에 한번 볼래요? 세부적상은 시도조례로 정합니까? 시도조례입니까? 시군조례입니까? 시도인데 시군으로 많이 바꿔놓습니다. 그죠? 일과 상한은 보겠습니다. 자, 2번에 보면, 자, 5년에서 10년 범위 안에입니다. 5년에서 뭐다? 10년 범위 안고 줄 것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때 조례는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되겠죠? 자, 그 줄 거 놓고요. 한 장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자, 채권의 소멸시는 원금은 얼마입니까? 5년. 이자는 2년. 요것도 시험이 잘 나옵니다. 요것도 좀 봐두세요. 되겠죠? 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한번 읽어보시고, 자, 도시개발법은 이렇게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정비법 하도록 하겠습니다.